노동부 장관님과 직원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년이 거의 다 지나가다시피 한 것 같은데 왜 진척이 이렇게 느리냐? 예, 2차 업무 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에 외교 국방 통일부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부와 문체부 업무 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행안부와 법무부 업무 보고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문기혁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이제 양일에 걸쳐서 이제 27개 부처와 기관의 업무 보고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되는지 요약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으로 잠시 멈췄던 업무 보고가 어제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어제는 산업부와 기후부, 노동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보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산업부는 일단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 박차를 가하겠다고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메가특구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그리고 조성될 예정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절차 등을 단축을 해서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부는 이제 산업 전기요금에 대해 보고를 한 부분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하반기에 4개 권역을 차등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별로 수급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지방에 대해서는 좀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해서 4개 지역을 4개 권역을 차등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네. 기후부는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동부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35세 청년에 대해서 생애 한 차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에 한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분에게는 이제 실업급여가 제공이 되지 않는데 이 35세 청년에 한해서 스스로 이제 또 새로운 사다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했고요. 네. 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얻고 있는데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 입법을 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도약기업 3,000곳을 육성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해서 국가대표급 도약기업 3,000곳을 육성하겠다 보고를 했고요. 또 현재 소상공인이 기본 사회보장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하겠다. 이를 통해서 육아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건강 돌봄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예. 업무 보고가 이 생중계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파격적인 형식인데 네. 이번에는 국민참여단이 실제로 현장에 참여를 합니다. 이전에 사전 신청을 받을 때 교육부 신청이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예. 조금 전에 교육부 업무 보고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네. 직접 저런 그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이제 장관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이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저럴 수 있었을까 맞아요.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와 이렇게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높구나 하고 저도 방송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이제 생중계 업무 보고 그리고 생중계 국무회의 이런 그 정부의 행사들 회의들이 생중계되고 또 국민이 실제로 직접 참여하는 게 너무 일반화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는 이제 국민들이 현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또 참여를 하는 국민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재개된 이제 업무 보고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이제 국민의 의견 이런 그 실시간 댓글까지 포함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세심히 반영하라 이렇게 지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상당히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한 질의가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을 쌓을 데가 없는데 보통의 기업들이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 경력을 어디서 쌓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주가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곧 조만간 제도화해서 제도 발표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까지 내놨습니다. 예. 이제 부처별로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기혁 기자 외교부도 출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오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순방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이 초반에 좀 순방을 배치하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예, 자료상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타났고 실제로 뭐 나토라든지 G7, 몽골, 뭐 남미 등 굉장히 다양한 순방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정상외교 준비를 청와대가 주로 하긴 합니다만 밑작업은 외교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게 되거든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그 외교부 자료를 보니까 50여 개국 이상, 100여 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렇게 와, 네. 주요 성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제 청와대가 물론 정상 외교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만 청와대 인력으로만은 한계가 있고 또 그렇죠. 외교부라는 이제 공식 부처를 통해서 상대국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협의를 해서 순방이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임기 초에 적극적인 순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방이 많다 보니까 좀 재밌는 그림도 많고 또 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되는데 실제로 임기 초의 순방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이제 임기 갈수록 이제 제도화되는 추진력을 데서 좀 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에 순방을 많이 다녀야겠다 여러 공식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외교부에게도 지시를 했고 지시한 사항들이 좀 순조롭게 잘 이행이 된다고 외교부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예.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취임 1년 안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우리에게는 핵심 주변국들이죠. 이런 그 나라들과 이 상호 방문,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가 또 상대국 정상이 오는 상호 방문이 최초로 취임 1년 이내에 실현이 됐다. 그러네요. 이런 성과를 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G7 정상회의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에비앙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난해 캐나다에 이어서 2년 연속 초청을 됐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글로벌 이제 책임 강국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외교부가 성과로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남미 순방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순방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숨가쁘게 뭐 최근에 다닌 순방이 뭐 유럽, G7 정상회의, 남미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남미 순방도 또 한편의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또 신흥 국가들과 우리가 또 새로운 접점을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실제로 이제 취임 초에 남미를 순방한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외교 지평을 좀 확대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정상 외교뿐만 아니고 외교부 차원에서 이제 우리 그 재외 국민들, 그러니까 재외에 있는 한인들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다니다 보면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동포들을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급유만 해서 귀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프랑크푸르트 교민들을 만났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를 통해서 이제 교민들을 많이 만나고 교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이제 그 동포 간담회가 사실 뭐 식사하는 자리로 끝날 가능성도 높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도 밥만 먹고 가는 자리로 만들지 말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자리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또 못다한 얘기들은 또 동포들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 역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외교부가 참 직원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뭐 직원들이 힘든 만큼 또 재외 교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또 편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뿐만 아니고 또 지난해부터 뭐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캄보디아 스캠 감금 맞아요. 범죄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뭐 다시 꿈도 꾸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1년 사이에 94%가 피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